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1,0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바닥나면서 하루 사망자도 78명이나 나왔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코로나에 걸린 임신부가 병원을 찾다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또 처음으로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았는데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해외 유입자 12명이 늘어 오늘로 총 178명이 됐습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차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쳤는데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도 2명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3차 접종 뒤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둘 다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한 명은 접종 후 3일이 지나서 다른 한 명은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14일이 경과한 뒤 확진됐습니다.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3차 접종까지 마친 독일인 7명이 접종 2개월 만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이 중 6명은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1명은 모더나를 맞았습니다.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데 효과가 있지만 100%에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3차 접종이 델타 변이에는 93에서 94% 방어 효과가 있지만 오미크론에는 71에서 76%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내년 초까지 오미크론에 특화된 부스터샷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오미크론 변이로 비상입니다. 미국은 사나흘에 확진자가 2배씩 늘고 있고 영국은 하루 오미크론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을 앞두고 오히려 문을 닫는 공연장이나 식당이 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해외 상황,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를 경고했습니다. It's clear that Omicron is an extremely contagious variant, that it doubles every 2 to 4 days, and you just have to look at the projections of what that means, and 지난 금요일 2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하루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뉴욕주는 13% 정도가 오미크론 변이인 걸로 파악됩니다. 공연자들이 감염되면서 유명 뮤지컬 공연이 잇따라 취소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긴 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유럽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하루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2만 5천 건에 이르자 런던시는 의료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So staff absences are going up by a massive level. So I've taken the decision in consultation with our partners to declare a major incident today. 네덜란드는 마트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하곤 다음 달 14일까지 식당과 영화관 등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새해 전야에 샹젤리제 거리에서 매년 해오던 불꽃놀이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작년과는 다를 거란 기대가 컸지만 이달은 변이 바이러스에 출현해 또 한 번 전 세계는 격리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경기도에선 코로나에 걸린 임신부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병원 16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자리가 없다고 해서 결국 길 위에서 낳은 건데요. 39주차 만삭으로 확진되자마자 바로 병상을 요청했는데도 이틀이 지나도록 배정을 못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 양주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임신부 A씨가 진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진통이 간격이 5분 간격으로 짧아지면서 강도가 증가하는 좀 출산에 임박한. 하지만 근처 병원으로 바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였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의 요청에도 의정부, 남양주, 일산 등 16곳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선 자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구급차를 세워둔 채 병상을 기다리는 사이 진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달라고 할 정도로 통증을 극심하게 호소하셨고 갑자기 아랫배에 힘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분 뒤 구급차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기도 확보를 하자마자 아기가 앙 하고 울고 그다음에 체온 유지를 하고 40여 분 뒤 산모와 아기는 병상이 마련된 서울의료원으로 오후엔 다시 평택 박예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전담병원이지만 산모와 아기를 진료할 시설은 없습니다. 아기가 검사 아무것도 못해. 제가 심지어 혈액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몇 킬로로 태어난지도 모르고. 정부가 확진된 임산부와 기저질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70대 노부부와 노부부가 모시고 살던 치매에 걸린 110살 할머니,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불이 난 걸 알고 탈출하려 했지만 연로한 탓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바깥벽은 검게 그을렸고 유리창은 깨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 곳곳도 검은재로 검게 변했습니다. 소방에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아침 7시 5분. 휴일 아침 커다란 펑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의 신고였습니다. 일단 제가 밖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소방서가 그때 출동해서 왔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서에서 문 따고 진입했을 때 문 열고 막 했을 때 연기가 이제 그때 막 나왔었죠. 소방대원들은 10분 만에 도착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 앞엔 일가족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들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소방당국은 3명 모두 불이 난 걸 알고 탈출하려 했지만 연기를 마셔 미처 못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은 A씨는 치매 환자였고 함께 살던 부부 모두 70대로 탈출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 중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서울 청량리 시장에서도 밤사이 큰 불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파에 대비해 쟁여놨던 채소며 과일이며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점포가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큰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신아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눈발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 호스에서 물이 쏟아지고 불찾기가 잔해를 파냅니다. 오늘 오전 0시 26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염하고 이게 잦은 폭발이 몇 번 이렇게 있었고 검은 연기들이 여기 현장을 완전히 덮을 때도 있었고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이 4분 만에 출동했습니다. 불길은 소방차 60여 대가 동원돼서야 6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길이 지붕 속의 처마 밑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속에 있는 불꽃을 잡기 위해서 계속 중장비로 뜯어내면서 물을 뿌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포 13곳이 불타고 근처 주택 3곳도 일부 탔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상점 유리창들이 깨졌고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자에 담겨있던 채소들도 불에 그을린 채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상인들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물건도 이제 팔려고 이제 날 추워지면 저기 하려고 꽉 쟁여놨는데 그런 것도 다 지금 놀러가고 아무것도 없으니 전부 다 버려진 건데 전부 다 요거 몇 개 남겼는데 그것도 이제 얼어서. 그래도 남은 물품들을 정리하는 손길. 지금 다 튀운 상태거든요. 저쪽으로 전부 다 공상품, 이쪽으로 야채. 공상품은 진짜 어마무시해요. 피해가 얼마다 그거 할 수가 없어. 이 시장에서 불은 해마다 났습니다. 소방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었지만 점포들이 워낙 붙어 있어 막는 데 한계가 있던 겁니다. 여기가 가건물이라 빨리 번질 것 같아요. 내가 왔을 때는 절반밖에 안 번져 있었거든요. 나중에 어떠고 이상한 게 확 번져버리더라고. 이제 식자재 가게라 화장품, 이 화장지 같은 거, 기름류가 많이 있으니까.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다른 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올겨울 처음 내린 폭설로 어제 서울 도로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눈길에 잘 미끄러지는 후륜차가 많은 강남 쪽 교통체증이 특히 심각했고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배달비가 2만 원 가까이 오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의 한 도로 모습입니다. 언덕을 오르내리는 차들이 위태롭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차들 역시 초조해 보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올라서지만 빙판길에 바퀴는 이내 헛돌고 자칫 아찔할 뻔한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언덕이나 눈길 등에서 앞바퀴에 힘이 실리지 않는 외제차들 때문에
서울 강남 지역 체증은 유독 심각했습니다. 눈 덮인 도로 곳곳은 주차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토바이를 밀고 가는 운전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새 얼어버린 길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를 피해 조심조심 걸어봅니다. 배달 서비스는 차마 엄두도 못 내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어젯밤 늦게 한 배달 기사가 올린 걸로 보이는 할증 수수료 현황이 올라왔습니다. 10,000원 넘게 붙은 곳도 있고 일부 강북 지역은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상황은 오늘 이른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20곳 넘게 주문했지만 성사된 곳은 단 한 곳이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아예 밤사이 영업을 멈췄다. 눈이 녹은 오늘 오후가 돼서야 재개한 곳도 있습니다. 일단은 눈 많이 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직원들도 먼저 일신을 보호해야죠. 돈 버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저도 뭐 한 번 넘어졌거든요. 주요 배달 앱은 기상 악화로 인한 배달 지연과 함께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일부 업체는 밤사이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선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 트럭 보낼까라는 말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트럭 전광판에 하고 싶은 말을 띄어서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게 하는 트럭 시위가 새로운 시위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비대면인데다가 직접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는데요. 스포츠 팬들, 게이머, 노조까지 트럭 시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혜진 기자입니다. 전광판에 구호를 띄운 트럭이 도로를 달립니다. 정차한 트럭에 시민들의 눈길이 닿습니다. 네, 일단은 눈에 띄니까 이게 뭐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트럭에 달린 전광판을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트럭 시위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시위 현장에 오지 않아도 되는 데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럭 시위의 시작은 아이돌 팬들입니다. 이후 대형 게임사마다 게이머들의 분노를 담은 트럭을 받아야 했고 스포츠 팬들도 트럭에 의견을 실었습니다. 정치인 지지자들도 활용합니다. 이런 트럭 시위는 또 언론에 또 보도도 되고 수뇌부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몇몇 시위가 효과를 발휘하자 요즘엔 불만이 생기면 트럭을 보내자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 게임 전문 매체는 트럭 보낼까를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럭 시위가 유행이 된 건 먼저 코로나 이후 대면 집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럭이 한 대일 경우 1인 시위로 간주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참여할 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돈만 입금하면 됩니다. 전광판에 담길 문구도 같이 고릅니다. 고용한 트럭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현실 공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몸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저는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럭 업체와도 비대면으로 계약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왜 사진으로 보여주는 근데 이제 사진은 냉정합니다. 신원 노출도 되지 않습니다. 익명이기에 스타벅스 직원들이 빠르게 첫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익명성이 장점인 것만은 아닙니다. 돈만 받고 약속한 대로 트럭을 운용하지 않은 사례도 생겼습니다. 트럭 시위가 일부의 의견만 부각시킨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익명으로 여론을 호도할 우려도 있습니다. 모금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한 시위 주최자에게 자금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참여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인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지금? 법적으로는 불법 주정차나 공회전이 문제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으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정통적인 집회 시위 방식으로 본인이 나서기보다는 추진되어지는 양상이랄까요? 양태가 좀 색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의견 표출의 방법으로 떠오른 트럭 시위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대해 자식을 둔 죄인이라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칫 역풍을 맞을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는 야당 공작설은 자제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또 형수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해선 원본을 유포해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예배 참석으로 어제 잠시 멈췄던 일정을 다시 시작한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대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들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선 관보에 다 나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들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때보다 되레 예금 잔고가 5천만 원 늘어났다며 국민의힘이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합법적 증여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편으론 의원들의 입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야당의 공작이란 말이 계속 나오자 아들 문제를 터뜨려갖고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박광원 공보단장은 의원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공작설은 선대위 관계자나 우리 당 의원님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진정성 대 억지성 프레임이 효과적인 구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작설을 강조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수 지지층이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을 다시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자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파일 원본 자체를 틀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가족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죠. 민주당은 오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쓴 뉴욕대 연수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 측은 바로 민주당의 가짜뉴스라며 뉴욕대 연수는 사실이라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급기야 오후 내내 서로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봉길 의사 추모식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조국의 그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정신을 우리가 후손들이 잘 새겨서 기초가 튼튼한 똑바른 그런 나라를. 가족 논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 주장에 가짜가 많다고 했습니다.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김 씨가 과거 이력서에 쓴 뉴욕대 연수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김 씨는 안양대와 수원여대 강사에 지원한 이력서에 2006년 뉴욕대에서 연수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뉴욕대 학사 안내엔 김 씨가 적은 과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김 씨가 다닌 서울대 GLA 과정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며 동기들과 함께 실제 수업을 듣는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차 악의적인 가짜뉴스이며 허위 사실 유포라며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잇따라 반박문을 내며 서울대 프로그램 중 뉴욕대를 잠시 방문한 것을 뉴욕대 학력이라고 우긴 것이라며 구차한 변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가짜뉴스라고 재차 반박하고 민주당도 본질은 학력 부풀리기라며 종일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바닷속 공원이 있습니다. 폐 선박으로 물고기들이 모여 사는 어초까지 설치해놔서 국내 스킨스쿠버 성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최근엔 장갑차까지 넣어서 볼거리를 늘렸다고 합니다. 바닷속 세계 조승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장갑차 넉 대가 바지선에 실려 있습니다. 한 대씩 크레인에 매달려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강원도 강릉시 사근진 앞바다입니다. 육지로부터 3km 떨어진 바닷속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름도 해중공원입니다. 면적이 113헥타르, 축구장 159개와 맞먹습니다. 폐선박 2대 등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인공 어초만 180기에 달합니다. 이곳에 알을 낳고 서식하는 전갱이떼가 어초 주변을 새카맣게 무리지어 헤엄칩니다. 펄럭거리는 해파리도 눈에 띕니다. 가까운 바닷가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라 국내 스킨스쿠버들에게 성지로 불립니다. 바닷속 난파선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론 바닷속에서 장갑차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중공원에 설치한 장갑차 넉 대는 육군 종합군수학교에서 넘겨받은 폐군수품입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이제 투하를 하게 됐고요. 해양 오염 방지 작업도 마친 강릉시는 해중공원을 국내 해양 레저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고에 대비해 새로운 안전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제 뒤로 이 거대한 구름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 구름 아니고 무려 해발 7,800m에서 발생한 홍수의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을 강타한 겨울 토네이도도 그렇고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일이 지구 여기저기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 지구적 재난을 예고하는 듯한 참혹한 재해들.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7,800m 산등성이를 타고 몰려오는 하얀 구름. 다름 아닌 히말라야 산맥에서 녹아내린 빙하입니다. 지구온난화와 난개발로 인해 거대 빙하가 녹아버린 겁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온 흙탕물. 20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6월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선 100년 만에 처음 관측된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주 원인입니다. 열돔 현상으로 인해 일주일 사이 7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5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We're here from Vermont, which is a much different climate. You know, it rarely gets near this warm. 폭염은 대형 산불 딕시의 단초가 됐습니다. 불길을 다잡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서울 면적 6배 이상을 태우고 역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It's all gone. We lost everything.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유럽에선 1000년 만의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기상 변화로 인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물폭탄으로 변한 겁니다. 케냐에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재앙이, 브라질엔 한파가 커피 농가를 덮쳤습니다. 최근 미국 중부에서 발생한 토네이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토네이도는 통상 따뜻한 봄철에 발생하는데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한 겁니다. Wait a second. This is December. How is this happening in December? This is the kind of thing you would only see at the height of the season, March, April, May. 토네이도는 4시간 동안 무려 400km를 이동하며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77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In Tuvalu, we are living the realities of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s you stand watching me today at COP26. We can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육지 고도가 겨우 2m인 투발루는 매년 0.5cm씩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허벅지를 물에 담그고 있는 외교부 장관의 연설은 기후변화가 미래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네이처지는 세계 인구의 85%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정부가 내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올 한 해 기름값이 크게 오른 만큼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스비 인상도 점쳐지고 있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망원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유상희 씨. 볶는 요리가 많은 중국집 특성상 강한 불을 많이 씁니다. 많이 나와요. 되게 화력이 세기 때문에 중식에는 다 이렇게 나와요. 장사가 좀 된다 그러면 이제 막 이게 한 5, 60만 원. 그런 유 씨가 걱정하는 건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입니다. 유 씨 가게의 지난달 가스 요금은 37만 9천 원.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이번 달은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오른다고 봐야 돼요. 이런 업소나 뭐 하시는 분들은 다 알으니까. 제일 타격이 심한 게 이제 또 소상공인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도 공공요금 인상 소식은 달갑지 않습니다. 경비원 일을 하는 주흥수 씨. 겨울엔 전기난로가 필수입니다. 밖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안에 있으면은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히 쓰게끔 돼 있죠.
하지만 전기요금이 오르면 난로를 장시간 켜둘 수만은 없습니다. 건물에서 내줘도 그렇지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면은 건물주들도 그 부담되잖아요. 정부는 내일 오전 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전기료를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해 4월 배럴당 23.38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80달러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가스요금 또한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LNG 현물가가 지난해 11월 312달러에서 지난달 799달러로 1년 새 3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지만 마냥 묶어둘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먹거리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5,000원대였던 달걀 한 판 가격은 이번 달 6,000원대를 넘어섰고 치킨과 햄버거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30대 장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모두 말한 30대 장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인 동시에 또 역대급으로 2030 MZ세대가 주목받고 있는 대선이기도 하죠. 청년 표심 경쟁 치열합니다. 제가 매우 부러워하는 점들은 유럽 사회에서는 30대 장관도 나오고 40대 대통령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청년 세대의 이 국정 참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 장관이 아마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가 언급한 30대 장관, 현재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 36살입니다. 총리 직전에 교통부 장관 했습니다. 34살 때.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전 총리 27살의 외무장관, 31살의 총리가 됐죠. 지금 상황은 안 좋습니다. 부패 스캔들로 정계 은퇴 선언했죠. 자, 어쨌든 이런 해외 젊은 정치인들의 공통점, 10대부터 20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도 이번 선거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대전안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18살 고등학생 남진희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권력보다는 국민을 향한 사랑을, 대통령직이라는 트로피보다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먼저 하는 대통령이 제가 처음으로 투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 대선뿐만 아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까지 청년 표심 잡기는 계속될 겁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현역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의원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원희룡 전 지사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타이틀 내세웠죠. 지금도 선대위에서 계속 대장동 의혹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제가 지금 큰 줄거리와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데 이 장면을 놓고 고민정 의원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국회에서 했느냐가 궁금하다. 내용에 허위가 전혀 없는 것인가? 국회에서 할 경우에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막 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원희룡 전 지사 3선이긴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면책 특권 자체가 없죠. 자, 여기서 미니 팩트체크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면책 특권 헌법 45조에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일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 싸울 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이용해서 국회 회의장에서 발언하지 말고 기자회견에 가서 발언하세요. 네,
국회 기자회견장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장소만으로 딱 OX로 나누긴 어렵고요. 국회 직무와 이어지는 기자회견 발언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봐야 합니다. 자, 아무튼 원희룡 전 지사 고 의원을 향해서 대상자도 아니지만 숨을 생각도 없다. 물타기 하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했고요. 고 의원은 워낙 정치적 영향력이 크셔서 착각했다. 사과드린다. 다음에는 꼭 현역으로 만나 뵙기를 서로 가시를 주고받았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써봤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시간만 흐르고 결국 포기한